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리뷰 그램 17 짜라란. 2020 LG 그램 17Z90N. 이 모델도 역시 10세대 아이스레이크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레이크 설명드렸죠?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펙표. 아 거기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이스레이크는 AI 기능이 확대가 돼 있어요. 그래픽 칩셋도 그렇고 프로세서도 그렇고 이 AI 기능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사진을 보정한다든지 또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좀 빠르게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강조가 돼 있고 통합형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존의 2배, UHD 620의 2배. 그러니까 이제는 익스터널 그래픽 칩셋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네. 포맷은 그래픽보다는 프로세서 성능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K 그리고 AI 기능, VR 이쪽에 주력을 하면서 그래픽 칩셋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 그램 17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7인치예요. 17인치인데 무게가 매우 가볍습니다. 1.308, 1.31이 안 돼요. 오. 부피가 크면 클수록 체감 무게는 좀 덜하거든요. 무게가 그러니까, 분산되니까. 5인치로 1.3이라 그러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17인치로 이게 넓으니까 이렇게 들어도 가뿐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맞아.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어 봐. 이게 진짜 노트북 맞아요? 이게 모급이야? 맞아. 네. 근데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램 처음 들었을 때 그 놀라움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우리 내부부터 봅시다. 네. 네. 하면 받아야 됩니까? 아, 참 더럽네요. 해라 준비 따단. 기본적인 요령이 뭐냐면 살짝 이렇게 열어서 여기 이렇게 살짝 벌리세요. 이렇게 살짝 벌려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치. 딱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벌린 다음에 끼우는 이렇게 거. 싹 헤라를 살살살살 이렇게 미세요. 이쪽 네. 라인이 제일 이런 편한 식으로. 건가요? 네. 주로 모서리가 좀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저 미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밀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아까 대표님은 이렇게 편하게 밀어? 그죠? 아. 야, 뭔가 지금 막 되잖아. 이거 봐봐. 네네. 효과가 됐지. 네. 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애기를 이렇게 되면 애기가 울지 않을까요? 오! 오. 타란! 네, 됐습니다. 와, 여기 80이 들어있네? 오, 야, 한 번에 그걸 하네요. 야, 아니,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오. 장님도 아니고 이게 야, 말이야. 그전에는 몇이었죠? 75. 아, 70? 72. 역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군요. 근데 80이 들어있네. 72에서 거의 1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전 버전도 70이 72 아니었어? 였습니다. 그치? 어. 네, 80으로 오. 늘렸어요.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왜 그땐 72 넣어줬어? 그때는 그냥 규격 부품을 썼는데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했다. 좀 더 이건 2020년형 모델이니까 오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배터리는 오케이. 아까 했듯이 네, 들어가서 제가 단자는 빠르게. 뽑았습니다. 네, 빠르게. 구조가 기존에 4셀이었는데 이건 그러게? 2셀이죠. 두 개네? 이렇게 만져보면 2셀입니다. 2셀입니다. 그러니까 2셀을 그냥 이렇게 직렬로 붙인 거예요. 셀의 용량을 키워서 그렇구나. 요거를 80Wh로 1시간에 80W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율적으로 또 뭐 코발트나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기본 소재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터리 원가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11% 용량이 늘어나면 11% 비싸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시간도 비슷한 비율만큼 올라가니까 거의 하루 정도는 뭐 아무리 막 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뭐 24시간을 쓴다 그래도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공인연비랑 비슷해요. 공인연비도 그렇지, 반신공해야 이제 되잖아요. 반신공해야지. 근데 막 밟고 고속주행 하다 보면은 많이 안 가지 노트북도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하루 업무 시간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막 써도 된다. 똑같이 히트파이프 RHA 핀도 같은 규격품을 쓰고요. 프로세서도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분해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시 정밀하게 좀 도포하시면 발열 특성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10세대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서 i7의 1065G7 베이스 클럭이 1.3GHz고요. 터보 부스트 3.9GHz까지 코어 하나의 속도를 높입니다. TDP는 15W, 25W
상황에 맞게 그래픽 모드에 따라서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S3 캐시는 8MB, 쿼드코어, 그 다음에 8스레드 방식입니다. 그래픽 칩셋은 여기 큰 덩어리 안에 프로세서랑 같이 나눠져서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사우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I/O 칩셋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칩셋 G7이라고 이게 붙어 있는 그게 그래픽 칩셋의 등급이에요.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기존의 UHD 그래픽의 거의 2배. 그래서 MX250 칩에 해당하는 내장 그래픽이지만 웬만한 게임은 돌아가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중업 정도로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니까 여기보다 더 이제 그래픽 칩셋을 더 성능 좋게 원하시는 분은 GTX로 가셔야죠. GTX. 게이밍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SSD가 2개 들어가 있는 동일합니다. 자, 메모리는 16GB가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6을 하나 딱 꽂으면 이렇게 해서 32GB가 딱 되는 거예요. 귀여워. 좋죠? SSD 슬롯이 2개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딱 되면 SSD하고 메모리를 풀로 한 겁니다. 쿨링팬도 역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구조가 이 프레임 방식으로 해서 바뀌었죠. 14 모델이랑 큰 차이 없이 프레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찍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쳤는데도 살짝 까진 정도예요. 한번 더 찍어볼까요? 세게. 보면 멀쩡하죠? 네.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도색 벗겨내니까 보이시나요? 메탈 소재가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비롯해서 상판, 그 다음에 하판 모두 다 메탈 소재로. 요거 이제 마그네슘으로 돼 있어요. 요것도 단단하게.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게를 좀 줄여내야 되니까 두께는 그렇게 두껍게 성형을 하진 않았는데 소재 자체는 이제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스피커는 뭐 이렇게 들어가요. 스피커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무게를 17인치 가운데서 가장 가볍게 만든 요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17인치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최대한 편의성이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휴대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대체제가 없어. 대체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후면의 배열구 구조가 기존에 비해서 좀 바뀌었어요. 프레임으로 간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를 열면 배열구가 하판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외부에 뭐 쿨링팬의 배열구가 노출되지 않는 깔끔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팩터도 작아졌어요. 한 3mm 정도가 이것도 작아졌습니다. 최대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휴대 노트북 가운데서 17인치는 면적이 되게 크잖아요. 면적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노트북 가방 같은 데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15인치보다 약간 큰 정도로 폼팩트를 최대한 줄였어요. 휴대성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배터리 사용량을 11% 늘려서 외부에서 이제 배터리는 거의 뭐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확장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무선 랜도 와이파이 6로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의 802.11ac보다 3배 빠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감싸져 있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누수지연. 누수지연. 키보드에 물이 쏟아지거나 커피, 주스 쏟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카센터가 아니라. 강제 종료를 해요. 이걸 길게 누르면 강제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털어내시고 재빨리 분해를 해서 배터리를 제거하세요. 배터리 단자를. 그리고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분해 소지를 받으세요. 시간을 벌어주니까 그 벌어주는 시간 동안 노트북에 데이터도 지켜야 되지만 시스템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 들어가서 고장난 거는 유상술입니다. 무상으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보호를 하고 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을 때까지는 버텨준다는 점. 그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15인치와 17인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거 좀 보세요. 이 두께가 물론 이 컨셉이 달라요. 이거는 워크스테이션, 이거는 이제 휴대용 17인치 컨셉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17인치와 15.6인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거의 맞춰져 있죠?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아래가 이만큼이 더 큽니다. 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3.5cm. 3.4cm가 약간 안 되죠? 차이가? 네. 네. 한 4cm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대충 맞았죠? 네. 이렇게도 보시면은 2cm 정도, 2cm가 약간 안 되죠? 4cm, 2cm 정도,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20% 정도 커진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표시하는 데이터량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도기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15.6인치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 그램 17은 네. 해상도가 가로가 2560 픽셀이에요. 세로는 1600 픽셀입니다. 자, 그런데 FHD는 1920, 108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픽셀 수를 곱해보면 대략적으로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560 곱하기 1600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해봐. 보통 408만 정도 돼요. 화소수가. 요거 같은 경우에 1092, 1080을 곱하면 207만 3천 얼마예요. 오, 많이 차이 나요. 자,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면적은 20%지만 지금 보여지는 그 정보 데이터량이 얘가 2배 거의 가까이 표시하고 있죠. 가로 사이즈는 2cm 정도지만 여기는 4cm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스펙 시트를 봐야 되는 엑셀이라든지 뭐 문서를 보는 업무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보기가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코딩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넓게 쓰셔야 되거든. 그렇지. 예, 그리고 너무 이게 또 글씨가 작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15인치에서 UHD 해상도가 구현이 돼도 PPI가 높으니까 이게 가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을 17인치를 늘리고 16대 10 비율로 해서 구현을 해놓으면 이걸 굳이 해상도를 낮추지 않고 원해상도로 쓰더라도 편안하게 많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또 그래픽 하시는 분들,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3D 툴을 다루시는 분들도 레이어를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툴도 다 올려놓을 수 있고. 그건 좋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그램 17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화면이 큰 것도 장점이지만 해상도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고해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6인치 UHD는 써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쓰라고? 너무 눈이 아프잖아. 어떤 때는 UHD를 15.6인치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막 어질어질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요거는 고해상도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요즘 휴대폰의 PPI가 워낙 높으니까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2560의 1600 해상도를 그대로 띄워놓고 17인치 화면에서 이 장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표시되는 영역이 딱 보시면 요만큼이죠? 이만큼을 더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표가 나죠? 네.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크니까 보기는 좋겠죠? 네, 하지만 한 화면에서 더 넓게 화면을 최대한 쓰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만큼의 작업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책상을 이만큼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성을 강조한 15.6인치보다 더 가벼운 17인치면서 디스플레이 면적을 2배 가까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게 그램 17에서 가장 큰 장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대체제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구성 테스트 이렇게 했는데도 안 깨지는. 지금도 요거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구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가벼우면서 이 경량 노트북이 좀처럼 취할 수 없는 대화면의 고해상도, 이 고해상도도 무조건 보여주기식의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원해상도로 띄워놓고 써도 불편이 없는 가동성을 갖추고 있는 현실적인 2560의 1600 해상도라는 거. 그 다음에 16대 9가 아닌 16대 10의 비율로 업무용 뭐 문서라든지 엑셀 뭐 이런 화면들을 모니터링하기 너무 좋은 그런 비율이라는 점. 기본적인 특성은 뭐 그램 17, 2019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터치패드 구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문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인식 센서 전원 누름과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가격은 그램 2019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더 확장된 배터리와 그 다음에 좀 더 작아진 폼팩터, 예, 그리고 10세대로 예, 그래픽 성능 거의 2배, 그 다음에 프로세서와 관련된 성능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AI 기능이나 VR 기능, 그 다음에 4K 비디오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 네. 예, 그런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 PD 그램 2019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램 2019도 굉장히 튼튼했는데 맞아. 이게 더 튼튼하다는 얘기. 거의 안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하. 설레발 노노. 근데 확실히 제가 맥북 쓰다가 네. 가끔 윈도우
필요할 때 이걸 키는데 네. 그 확실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화면이 시원하죠. 시원한 느낌은. 그렇죠. 그램 17 그 모델을 한 대 저희가 증정을 할 겁니다. 로또예요. 추천 방식은? 네, 숫자 3개를 1부터 20까지 저희가 무작위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추신 분에게 그 노트북을 드립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을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겠죠? 그렇죠. 네, 숫자 3개를 써주십시오. 1부터 20까지입니다. 그램 17 리뷰가 종료가 되면 언제 저희가 추첨할 건지 바로 공지를 해드리고 네. 양 PD랑 저랑 김드라랑 셋이 라이브 하나씩. 방송을 통해서 숫자 하나씩 뽑을 겁니다. 중복 참여는 2번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응원해도 되겠네? 그쵸? 그렇잖아. 근데 왜 이거 어차피 랜덤 부르는 건데 네, 하세요. 할 수 네. 없으니까. 저는 양 PD의 꽝우를 믿습니다. 저도 제 꽝을 믿습니다. 네. 이런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 노트북 중에서 가장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2020년 모델도 아마 필요하신 분은 사셔도 크게 후회 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